존재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배판을 제외하면 일본의 정보기관은 크게 5곳으로 나뉜다. 법무부 소관의 공안조사청, 경찰청 경비국이 통괄하는 공안과 외사 경찰, 방위성, 자위대 소속의 정보본부, 일본 내각의 사무처인 내각관방에 속한 내각정보조사실, 외무성이 주관하는 국제정보통괄관 조직이다. 각 기관의 연계가 일본의 정보전 성과를 좌우한다. 공안조사청. 공안조사청은 원래 일본 국내의 공산당을 감시할 목적으로 1952년 7월에 만들어졌다. 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휴민트에 특화된 조직이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조사하는데 현재 2,00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법무부 소속이므로 경찰처럼 체포권이나 강제 수사권은 없다. 국내의 과격파 등을 조사하는 조사제일부와 해외 테러 조직이나 러시아, 북한, 중국 등의 대사관 등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는 조사제입으로 나뉜다. 1964년 도쿄올림픽 때는 2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공산권에서 입국하는 선수단과 임원들의 명단을 조사하여 100명 이상의 공작원을 밝혀낸 전과가 있다. 실제로 공작원으로 지목된 선수들은 경기를 하지 않고 평소 소련의 협조적인 변호사나 관계자와 접촉했다. 도쿄올림픽 당시에 올린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재는 영국의 MI6와도 협력 관계에 있다. 최근 중국에서 시행된 방간처법으로 일본인 사업가들이 구금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들 중에는 공안조사청의 협력자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공안조사청은 종종 경찰청이나 외무성 등 다른 정보기관과 대립하기도 한다. 2001년 공안조사청은 김정남이 나리타 공항으로 밀입국한다는 정보를 영국으로부터 얻어내어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김정남 일행을 공항에서 구속했다. 위조 여권이면 국외 추방이 기본이므로 법무부와 외무성은 국외 퇴거 처분을 주장했다. 반면 공안경찰은 신분을 구속하거나 풀어주고 감시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국외로 추방된 김정남은 이후 북한에 의해 살해된다. 공안조사청이 외국에서 정보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외무성과 부딪히는 경우가 생긴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비밀 공작을 펴려면 가명 여권이 필요한데 외무성은 공문서를 위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협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얻은 중요한 정보를 국내에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빚어진다. 정보교환에 관한 국제적 관습인 서드파티 룰 때문이다. 서드파티 룰은 협력 상대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인 외교 공전을 이용하려면 외무성 간부의 허가와 공유가 필요하므로 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 다른 나라에는 있는 정보기관의 전용선이 없어 일본 정보기관은 서드파티 룰 때문에 골치를 썩는다. 공안경찰. 전후에 만들어진 공안경찰은 경찰청 경비국 산하에 있다. 1개는 좌익, 2개는 우익, 3개는 해외 정보를 담당한다. 특히 3개의 외사정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간첩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해외로 도망 중인 일본 적군 등을 쫓기도 한다. 요즘은 과격한 좌익은 물론 종교단체와 해외 과격단체도 감시 대상이다. 비공식적 조직인 사계는 1986년 일본 공산당 국제부장을 도청하는 공작이 발각된 이후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현재도 치오다, 제로라는 이름으로 존속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예로부터 일본의 경찰 관료들은 방위성 등 각 기관의 정보과에 경찰의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폭주하여 국책을 그르친 전력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정보기관 중추에는 자위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룰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은 오랫동안 조직적인 인재 양성을 해왔으므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해외에서의 실전 경험이 없음에도 경찰 관료가 내각정보조사실과 자위대 정보본부의 장을 맡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자위대와 외무성으로서도 달갑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경찰청으로서도 절대 놓칠 수 없는 자리이므로 물밑 알력 다툼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본부. 각국 정보기관이 가장 힘을 쏟는 것은 군사정보다. 미군을 비롯한 서방국가는 물론 러시아, 중국 등도 군 직속 정보기관을 열어두고 있다. 일본 방위성 자위대도 마찬가지다. 방위성의 정보기관인 정보본부는 베일에 가려진 육군자위대의 배판을 제외하고 육해공의 정보조직을 통합하여 1997년에 만들어진 조직이다. 주요 부서로는 러시아와 북한, 중국의 군사통신을 다루는 전파부와 위성으로 각국의 군사 정세를 분석하는 화상지리부가 있다. 또 방첩 기능을 수행하는 육해공 자위대 공동의 자위대 정보보전대가 있다. 자위대 정보보전대는 전파, 영상, 지리,
공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양질의 정보를 내각 총리와 국방부 장관, 자위대와 관계기관에 제공한다. 러시아, 중국, 북한에 관한 정보는 미국 정보기관도 눈독을 들릴 정도다. 내각정보조사실, 내각 관방에 속한 정보기관으로 내각부 청사 안에 있으며 직원 수는 194명 정도다. 미국의 CIA, 우리의 국가정보원 격인 내각정보조사실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설립되었다. 일본이 국제무대로 복귀하면서 그동안 GHQ가 해왔던 국내 극자 세력과 소련, 중국의 정보 수집을 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공안조사청과 공안경찰, 정보본부와 국제정보통갈 간의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한다. 별도 조직으로 내각 위성정보센터를 두고 있어서 인공위성을 통한 정보도 수집, 분석한다. 내각정보조사실에는 각 부처의 내로라 하는 엘리트들이 파견되어 있어 정보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국내외에 방대한 극비 정보가 집약되는 곳인 만큼 각자가 어떤 조사를 하는지 옆자리 사람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다. 매일 내각 총리의 동정을 분 단위로 보도하는 일본 신문에 따르면 2017년의 경우 총리와 가장 빈번하게 만난 인물은 내각정보조사관이었다. 국제정보통갈관, 외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외무성의 정보기관이다. 주로 제외공간으로부터 들어오는 전문을 분석하여 정보를 얻는다. 그러나 국제정보통관관 조직의 지위가 그다지 높지 않은 데다 정보를 수집하는 최전선인 제외공관과의 협조도 충분하지 않아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국가공무원 일종 합격으로 채용된 캐리어 외교관들을 제외공간에 배속할 때 스페셜리스트 인사가 아닌 제너럴리스트 인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 수집에도 문제가 있다.